자, 418쪽에 보시면 이제 넓이와 관련된 특별한 공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넓이를 계산하는 거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윗끝 아래끝을 뭐 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보통 윗끝 아래끝은 어디서 나오니? 이제 뭐 x축하고 만난다든지 두 그래프가 뭐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교점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근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기를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놓은 와중에서 그 어떻게 합쳐졌잖아. 그래 안 그래? 합쳐졌기 때문에 근이 내가 구할 근이 두 개면은 그냥 적분 하나만 쓰면 되고, 근이 세 개면 뭐 했다는 얘기야?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가운데에서. 그치? 그러면 적분을 몇 개 해야 돼? 두 개 해야 되겠지. 적분 두 개 하는데 지금 알아듣고 있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알파, 베타. 자, 간만하고 하면 이렇게 근이 세 개라는 얘기는 근이 세 개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근이라는 게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근이 아니라 크로스가 되는 게 근이야. 크로스가 되는 게. 크로스가 된다는 거는 위아래 뭐가 바뀌는 거?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얘가 이제 얘보다 위에 있지만 베타에서 감마까지는 밑에 있던 얘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근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내가 적분을 몇 개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이 두 개면 공간이 하나라는 얘기잖아, 그냥. 근데 근이 세 개라는 얘기는 내가 적분할 공간이 두 군데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티그럴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는 얘기인데, 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적당한 거 하나를 이제 내가 만들어진 이퀄 0이 된 이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또는 내가 인수분해 한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식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했었지. 여기 가운데 값을 대입을 해봐서 얘가 만약에 양수가 나왔으면 여기 있던 인수분해 되기 전 얘가 그대로 오시면 되고, 여기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오면 되고. 맞죠? 여기 가운데 값을 적당하게 집어넣는데 얘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얘가 부호 반대로 오고 얘는 그대로 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가장 주력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 내신에서는.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쪽은 약간의 이제 수능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근데 내신 쪽도 충분히 우리가 뭐 이 정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할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런데 몇몇 특별한 상황이 이제 맞아졌을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차나 0차, 2차나 1차, 2차나 2차.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2차가 되는 거잖아. 2차가 되고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때는 뭐 한다는 얘기야?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그쵸? 그 다음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거에 몇 제곱? 세제곱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다 알겠지?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418쪽 여러분 책 418쪽 418쪽은 2차하고 y = 0에 해당하는 그거하고의 관계를 말한 거였고, 420쪽에는 420쪽 넘겨보세요. 2차하고 1차의 관계에서 얘기했던 거고, 근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똑같다고 얘기했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 422쪽에 보시면 2차와 2차의 관계가 되겠지. 굳이 얘네를 나눌 필요가 없이 정리해서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근을 구하고 나면 그냥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23쪽이 뭐였냐면은 접점이 나올 때 접점. 알겠지? 접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알파 베타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접점과 또 다른 한 구간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 나왔을 때는 공식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6분의가 아니라 3분의야, 3분의. 알겠지?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꼭 좀 외워놓으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24쪽에 보시면 이제 3차 알겠지? 3차인데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하냐? 이것만 가능해. 자, 이제 끄고 얘기하자. 3차인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얘들아 3차 이거를 갖다가 뭐 했더니 인수분해 했더니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니? 접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치?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뭐하고 접하고. 즉 3차 인수분해 했더니 아까처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얘는 당연히 이퀄 0이 되는 근이 3개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2개로 나눠서 그냥 이게 뭐 노가다 찍어 해야 돼 그냥. 알겠지? 그런데 이런 식의 상황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얘는 3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다든지 접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뭐 여기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파란색의 상황에서 여기를 구하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의 보여있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12분의 최고차 항의 개수 그 다음에 큰 근 어차피 근이 2개밖에 없잖아. 근이 2개밖에 없잖아. 그치? 큰 것 빼기 작은 거의 4제곱 이게 공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425쪽 보시면은 이제 얘는 뭐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위의 넓이와 아래의 넓이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는 엄청 특이한 상황이야. 이 문제 나올 때만 써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A하고 B의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면 두 뭐의 사이에서는 두 교점 사이에서는 원래 2차 함수의 두 교점 사이에서는 1대 3의 B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원점에서 봤을 때 1대 3. 알겠습니까? 그냥 각각의 길이로 보면은 1대 2. 원점에서 봤을 때 1대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보기 9번 한번 잠깐 보셔도 되겠어. 보기 9번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 A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그냥 답 얘들아 공식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적분하면은 답이 다 나와.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분하는 게 계산이 소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좀 편리하게 계산을 해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2를 갖다가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바로 A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A 값은 금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얘가 만약에 2다, 얘가 A다. 이게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넓이는 1대 이제 뭐 3이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눈 게 바로 얘가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그렇지?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426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갈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내신 문제에 나오면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중단원 평가에 있기는 합니다. 발전 문제 형태로 있습니다. 한번 볼게. 자,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렇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문제를 낼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뭐가 되겠어? 당연히 주어진 식의 미지수가 없고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결과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쉽겠지, 그치? 그런데 걔보다 이제 조금 단계를 높일 거면 결과물을 주고
식에다가 미지수를 심어 놓는 거지.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뭐하니까 불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이든 푸는 방식의 차이는 있어 없어? 없지. 다만 풀 때 내가 미지수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얘하고 이거에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a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넘어가는 게 좋겠죠. 최고차이 양수가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럼 x제곱은 하시고요. x제곱 더하기 양수 음수니까 a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네. 는요. 그렇지? 그러면 근이 뭐가 되겠니? 얘는 뭐 x로 이렇게 묶으면 x 더하기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0하고 근형은 당연히 얘는 부호가 뭐가 돼? 바뀌어야 되겠지? 부호 바뀌는 거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쓰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가 근이고 얘도 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근데 a가 이제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얘가 양수니까 얘가 무슨 근이야? 0보다 큰 근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고 얘는 어차피 뭐니까 2차 함수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6분의 최고 차이 계수는 어차피 1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1 곱하기 여기에서 0을 빼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5-a의 세제곱 얘가 뭐가 된다? 3분의 3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넘어가면 64가 되고 64는 알다시피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5-a가 4가 되는 a 값을 찾으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식 만약에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얘를 뭐 해야 돼? 인티그럴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 5-a까지 얘네 그대로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적분해서 0에서 5까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막 또 x에다가 5-a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조은수? 너 지금 잘나고 폼잡고 있는 거지 지금. 거의 누울 기준인데? 어? 내가 특별히 니네 수업할 때는 침대를 좀 몇 개 준비하려고 하면 강의 침대 같은 거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도 뭐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는 얘보다는 조금 더 이제 까다로워요.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는 얘하고 얘를 우리가 갖다라고 놓을 때 뭐가 없니?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무조건 된다는 거는 내가 두 근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상수항이 없으면 x 2차, x 1차니까 x로 묶어내버리면 되잖아. 그치? 즉 인수분해가 굉장히 편해. 그리고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미지수를 끼고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니까 두 분을 내가 아는 상황이 되니까 편하게 나는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맘대로. 그거에 비해서 얘가 이렇게 상수항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상수항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뭐를 모른다는 거니? 근을 몰라. 저 윗끝 아랫끝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x제곱 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시면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도 몰라 공식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나는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6분의 자, 이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보고 이렇다라고 한번 해보자. 배수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이 1이니까 1 쓰시고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바로 뭐다? 3분의 4가 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자 이거 약분하니까 2 넘어가면은 8. 8이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은 뭐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2다라는 걸 내가 이걸 하나 알 수가 있었네. 되겠냐 안 되겠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얘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 그럼 얘가 딱 봤을 때 뭘로 구해야 되겠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뭐가 되고 6이 되고 알파 베타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가 말고 뭐 알고 빼기가 말고 그렇지? 그러면 더하기가 빼기가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시면 여기에 뭐 숫자 들어가고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고 그렇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은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설명 들으니까는 뭐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상 풀려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내신성 문제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수능성 문제에 사실은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해놓으세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것도 보세요. 자, 내가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을 거거든. 그래, 안 그래?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왜? 상수항이 없으면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알겠지? 상수항이 없으면 미지수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얘들아?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눈을 돌려서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상수항이 지금 이렇게 있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은 얘가 이제 넘어오면 어쨌든 x 1차에 m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볼게요. x 야, 칠판좀 눈부심이 적지? 쌤이 바꿨어. 전에 여기 뭐 이렇게 형광등 보이고 했잖아. 그치? 지금 안 보이지? 자, x제곱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얘도 어차피 넘어오면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이 될 거란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없어? 인수분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니네가 이제 이미 이제 이 정도 이제 됐으면 딱 감이 잡혀야 돼. 얘들아, 최대 최소는 보통 어디에서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만들어지는 꼴이, 그렇지. 2차 함수 꼴로 만들어지면은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쵸? 문자가 만약에 두 가지야. 문자가 두 가지거나 또는 역수 형태.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산술기하가 되는 거고. 3차 이상, 4차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고. 그 정도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최대최소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최대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내가 어쨌든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2차 또는 3차, 4차로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문자로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보면 일단은 공식을 한번 써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차피 여기겠지. 그치? 일단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틀부터 만들어 놓고 합시다. 6분의 1. 그 다음에 큰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넓이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거고 나는 당연히 누가 필요하겠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 무언가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니? m이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m에 관한 식으로 뭐 해야 되겠어? 나타내야 되겠지. 참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야 음수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야 음수야? 무조건 양수죠. 무조건 양수. 왜? 큰 근 빼기 작은 근이야. 큰 근 빼기 작은 근 무조건 양수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만약에 된다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들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내가 한번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뭐냐면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좀 이게 어색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부호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내가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제곱 그럼 제곱할 거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베타 빼기 알파로 가면 되겠지. 틀 맞춰서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 띄면 루트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치? 그러면 왜 루트를 바로 씌울 수 있냐면 얘가 어차피 내가 뭐인 거 아니까? 양수인 거 아니까 그런 거야. 원래 양수인 거 모르면 풀마가 내가 붙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양수인 거 아니까 바로 뗀 거야.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루트 하시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지. 괜찮아? 즉 여기 있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여기다가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되겠지.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까지 돼버려서 표준형까지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뭐가? 12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루트 12가 답은 아니고요.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면 6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12의 몇 제곱이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2는 뭐니? 2루트 3입니까?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의 세제곱이면 얼마니? 12 24루트 3 맞아? 24루트 3이래. 그럼 약분하면은 4루트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뭐 일반적인 내신 문제는 아니에요. 높여주라고? 이게 춥게 하라고 덥게 하라고? 덥게 하라고? 선풍기에서 거기 3단이야. 거기 말고 그 옆에 거. 거기 1단으로 바꿔. 한 번 더.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약간 특수한 경우들을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약간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낸 경우의 문제가 수능에서는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는. 근데 일반 내신에서는 이런 특수한 경우보다는 기본적인 약간 연습까지 시키려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근 3개짜리가 가장 기출이야, 그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여기 보니까 fx가 지금 몇 차 함수니 fx? 3차죠? 그런데 3차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됐어? 2차하고 1차가 됐지. 그래 안 그래? 이 말 무슨 말이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우리한테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3차로 인수분해 했더니 근이 3개가 아니고 중분하고 그냥 한 근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거의 넓이가 이것일 때 A 값을 구하라.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들은 가장 좋은 문제이긴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공식이 12에 최고 차항의 개수 뭐 1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4제곱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가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큰 거, 작은 거 따질 필요가 없죠. 4제곱은 어차피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세제곱일 때, 홀수제곱일 때는 큰 거, 작은 거를 잘 따져서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짝수제곱일 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인데 뭐 누가 더 크냐? 굳이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상관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근데 어차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네. 뭐가 되겠어? 2A 이렇게 된다고 보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3분의 6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니? 4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4 넘어가면 뭐가 되지? 4에 4배. 얼마? 2에 8. 256. 2의 몇 제곱이니? 2의 8제곱이니? 하여튼 4제곱으로 만들어서 뭐 2의 값 다 구하면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계산은 이제 뭐 니네가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완전 제곱하고 1차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냥 공식을 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뭐하고? 진하고 그 다음에 A는 뭐가 되는 거고? 중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극소값이 0이 된다. 그랬을 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뭐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뭐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뭐 중간고사도 이제 뭐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좀 알아놓으세요. 얘들아, 극소값이 0이다, 극대값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극대값이 0이다, 극소값이 0이라는 거는 x축에 뭐 한다는 얘기니? 붙는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얘기야. 극대극소는 얘들아 뭐야? 이렇게 터치야, 터치지. 터치하는 것이 어딜 터치하겠다는 거야? 0이라는 얘기는 x축하고 만나겠다 그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얘는 어쨌든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얘는 극소값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괜찮죠?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가 되면 나는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되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쿠야 지랄맞게 뭐가 있어? 미지수가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차 함수는 미지수가 이렇게 상수항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뭘로 해결할 수 있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3차 함수별의 특징을 활용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기억나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하고 극대, 극소,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지? 동곡점. 그치? 그러면 이렇게가 모두 뭐라 그랬습니까?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맞나요?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아. 그리고 동곡점 얘들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더블 플라잉 x가 0이 되는 x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을 조금 콜라보 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얘하고 얘를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약간 다 숨은 풀이야. 그냥 빨리빨리 계산하는 풀이. 보면 얘는 f 플라임 x라는 게 뭐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3x 그 다음에 x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되겠어?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여기가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란 얘기잖아 지금. 되니 안 되니? 나는 지금 여기 알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하고 뭐가 똑같은 거야? 여기하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가 똑같은 거지. 여기서 아까 했잖아.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3분의 4대 3분의 4. 3분의 4니까 한 칸이 3분의 2겠지. 그럼 3분의 2만큼 더 가면 되겠지. 여기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그거 끝났네. 왜? 나는 여기하고 여기만 알면 뭐 하면 되니까? 공식 써버리면 되니까. 이해되겠니? 그러면 자 12분의 최고차계수 어차피 1이잖아. 1 하시고 그 다음에 1이고 이거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겠니? 어차피 뭐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넓이는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약간 어떤 이런 식의 특수한 상황을 많이 내 문제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말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극소값이 0이다. 극대극소는 어차피 뭐 하는 거야? 터치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0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해가 x축을 뭐 하는 거야? 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x축하고 둘러싸인 조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공식 이용해 이제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4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치시고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적분에 있어가지고 내신 문제에서는 조금 퀄리티 있게 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야. 무슨 문제냐면은 자 이러한 이제 그 이체 함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놈의 친구가 뭐 했어? 딱 지나갔다는 얘기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두 개의 넓이를 정확하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딱 이등분 하겠다는 얘기지. 이등분하게 만드는 뭐 m의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지금 1-m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제 어쨌든 뭐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문제야 뭐 내는 거니까. 자, 무슨 문제인지 이해되셨죠? 내신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야. 이 정도 문제는. 뭔가 이렇게 주원아 눈이 아주 그냥 뭐 피곤하네 그냥. 괜찮아? 물 한 잔 먹고 오든지. 자,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그치?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너네가 어떻게 구할래? 결론은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넓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나는 이 전체 넓이를 내가 구해야 돼. 전체 넓이를. 전체 넓이. 전체 넓이가 만약에 뭐 3이다. 그럼